네, 안녕하세요. 비바라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벤츠 얘기예요. 벤츠 5일 교환 시기가 됐어요. 운행을 별로 안 해도 지금 뭐 5일을 전에 갈고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5일을 교환하는데,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데라 요번에는 정식센터가 아니고 한 정비업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름이 마일레라고 하죠. 뭐 일단 들은 얘기로는 뭐 가격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의미로 괜찮다고 하던데, 한번 경험을 해보러 궁금해서 저도 가보겠습니다. 키 배터리도 교환하라고 그러네요. 갖고 있는 키에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. 이것도 전에 한번 갈았던 것 같은데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. 달려가 보겠습니다. 독일 3사의 미들급 중에는 벤츠 E클래스, 지금 이 차량, 그 다음에 아우디 A6, 그 다음에 BMW 5 시리즈가 있죠. 세 개를 가지고 같이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껴보는 장단점들이 서로 있어요. 각자들. 일단 이 차를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, 첫째 장점, 그 장점은 뭐냐면 나머지 두 개에 비한 장점이에요.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뭐가 좋냐면 승차감. 그렇다고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, 구태여 하나를 뭐 만들어 보자면, 억지로라도 만들어 보자면 승차감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세 차 중에 벤츠 E클래스가 가장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 제일 안 편해요, 차가.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. 벤츠? 그거 뭐 되게 편하고 좋은 차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제가 잠깐 경험한 걸로는 S클래스도 그랬고요,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. 승차감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덜 인체공학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. 그 E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들클래스 중에 가장 덜 인체공학적인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아냐면, 운전을 장시간 해보면 제가 이 차만 유독 제일 먼저 발목이 아파집니다. 발목이 아프진다는 거 보니까 당신 발이 잘못된 거 아니야?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. 근데 중요한 건, 지금 이 차가 이 점이 좋다 저 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 기준이에요.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이에요. 제가 느낀 거. 별로 그렇게 인체공학적인 느낌은 받지 못한다. 그러면 세 메이커 중에 가장 인체공학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메이커는 어디냐? 그건 BMW입니다. 그건 뭐 저는 단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. 그 대답에는.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. 그럼 BMW의 단점은 뭐냐? 이미 뭐 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예나 지금이나 BMW들은 뭐가 이렇게 잘 새고 한번 샜다 하면 이게 또 큰일이 나요. 한번 샜다 하면 큰일이 나.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. 자, 이 차량은 14년 10월식이고요. 현재 주행거리는 71,754km, 7만 km 조금 넘었습니다. 안 뛰긴 안 뛰었네. 그리고 은근히 큰 장점, E클래스가 그 독일 3사 미들급 차들 중에 제일 큰 장점, 요거 빼놓으면 안 돼요. 뒷자리가 제일 넓습니다. 그럼 한마디로 화끈하게, 독일의 미들급 3사 차 중에 비밤에는 한 대만 타라고 그러면 뭘 타겠냐? 요것도 사실은 저는 뭐 이 대답이 나오는데도 1초가 안 걸려요. BMW 5 시리즈입니다. 조만간 미들급 세대를 정리하고 플래그십 3개를 타면서 제가 한번 좀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. 7 시리즈, BMW의 7 시리즈, 아우디의 A8, 벤츠의 S클래스 3개로 바꿔서,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. 장점만 있는 차도 없고 단점만 있는 차도 없어요. 근데 이 차는 뭐가 장점이고 이 차는 뭐가 단점이다라는 걸 제 스스로도 한번 좀 느껴보고 싶네. 근데 BMW는 저는 지금의 G바디보다 이 앞전의 F바디들이 5 시리즈도 그렇고 7 시리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아하는 스타일이고, S는 지금의 신형 S, 이제 어차피 내년쯤에는 풀모델 체인지가 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신형 S, 그 다음에 아우디 A8도 요 앞전에
지금 이미 이제 신형이 나왔죠. 현재 판매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형이 이미 나왔고, 근데 요 앞전에 60 TDI 8기통 4200cc 디젤인데, 저는 그 아우디 차가 궁금하다기보다는 A8에서 그 차가 타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8기통 디젤이 궁금해서 타보고 싶어요. 자, 요 앞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아, 여기 있네요. 마일레라고 여기 있습니다. 이런 데 오면 또 믹스커피 한잔 해야죠. 지금 필터 기다리고 있고요. 여기 와보니까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네. 진짜 친절하세요. 계속 일로 와야 될 것 같아. 네. 아우디도 가지고 와야 되죠. 아우디 부싱이 찢어졌다고 전에 센터에서 얘기했었는데 아우디도 가지고 와야겠어요. 잠시 쉬는 사이에 사장님이 올스캔 작업을 한번 해주시겠대요. 전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야지. 아까 여기 올 때 독일 3사 중에 미들 클래스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면은 BMW 5 시리즈를 전 선택한다고 했는데,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, 이 정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BMW보다는 벤츠가 훨씬 속색이는 고장이 없다고 합니다.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. 정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, 오늘 여기 온 마일레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네. 벤츠가 맞는 건가 봐. 자, 오늘 그렇게 마일레에서 처음 별로다가 마일레에서 정비를 받아봤어요. 사실은 아우디 부싱건을 가지고 먼저 방문을 해볼까 하다가 마침 그 시기가 돼서 벤츠를 가지고 오일 교환을 해봤는데, 첫 번째 용인 수지점이에요. 수지점 용인. 일단 그 사장님의 친절함이 좋았고, 두 번째 현실적인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.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내느냐, 정확한 금액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반 센터에 저는 한 20% 정도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. 50% 이상 쌉니다. 50%.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정식 센터의 가격은 늘 변동이 있어요. 어떨 때는 무슨 또 정비 프로모션이다 뭐다 해서 조금 싸게 해줬다가 또 원래 값을 받기도 했다고 했는데, 어쨌든 엄청 많이 싸요. 따라서 독일 3사나 아니면은 기타 수입차를 타시는데 업체가 제공하는 워런티 기간이 끝난 차량이다. 제 결론은 고민하지 마시고 앞뒤도 따지지 말고 일단 차를 가지고 마일레 방문해 보십시오.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 마일레 방문기 찍어봤습니다. 아우디 가지고 또 빨리 가야지. 아우디 부싱거 알아야 돼요. 난 그 부품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정말 놀라워요. 놀라워. 무조건 가보세요. 지금 마지막 엔딩까지 찍었는데, 찍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그런 분들 계셔. 곱지 않은 눈으로 혹시 뭐 받아먹은 거 있냐?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받아먹은 거 있어요. 저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. 뭐 받아먹었냐? 믹스커피 있길래 믹스커피 하나 받아먹었어요. 오케이? 끝.